제가 자수하겠습니다. 뭐? 이거 어차피 누군가는 나서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벌린 일이니까 제가 어떻게든 마무리 짓고 오겠습니다. 야, 권승호. 이 새끼가, 씨. 제가 일 잘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저 대신에 이번 일 마무리 잘 하고 오면 저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일 마무리 잘 하고 오겠습니다. 대답을 빨리빨리 하자 이 개새끼야. 유튜버라면 대답을 빨리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뷰를 구독자에게 빨리빨리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부터 조정이 시작되고 그 조정의 끄트머리에서 다시 한번 추매를 해서 계좌의 플러스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나스닥 선물은 상당히 좋지 않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변함없고,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바이든이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 2조 지원 발표를, 자세히 뉴스 내용을 보니까 몇 주 혹은 몇 달 안에 삼성전자, 인텔, 대만 반도체, TSMC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도 미국 정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이 뉴스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뉴스가 나온 타이밍이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뉴스가 나왔다는 것은 좀 더 개미들을 반도체 관련주의 약간의 단기적인 고점에서 태우려는 무언가 이상한 암흑세계 세력의 농간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호재예요. 그래도 이번 주 어닝 발표, 장전에 월마트 있고요. 그리고 내일 수요일 장이 끝나고 6시 엔비디아 발표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고요. 그 밖에 리비안, 루시드, 계좌 투자, 다른 본인의 보유 종목이 있다면 체크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공포지수 매매법, 매도의 방법 참고하시고요. 저의 유튜브 무료 구독자방에 220명이 돌파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이 방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루카스 한님, 호이엠님, 쿨렁님 UDT에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UDT에서는 미친듯이 차트를 공부하면서 실전 매매로 단타도 치면서 수익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씨님, 커피 후원 너무나 감사히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푸딩크로션 변함없고요. 환율 축하하겠습니다. 환율은 양봉 쓰리봉 굉장히 좋지 않죠. 미국 주식에 롱을 투자하고 있는 우리에겐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21선이 상승하고 있다가 옆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나 캔들이 다시 이렇게 양봉을 찍어주면 21선이 다시 상방으로 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서 단기 방향을 결정할 자리에서 환율이 오른다. 상당히 또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의 추매를 잠시 접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WTI 국제유가, 제가 뭐라고 했죠? 상방이 좀 열리는 분위기이다. 일목균형표를 돌파했고 21선은 밑에 자리하고 있고요. 단기 지지선은 여전히 단기 상방 추세선은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걸 체크하고 오늘도 UDT는 흥구석유를 또 단타를 쳤어요. 올라갈 때 매수를 하지 않았고 어제 매복해 있다가 단기 고점에서 올 매도를 때렸습니다. 제가 단타를 하도 쳐가지고 이 단기적인 3분봉의 고점은 정확하게 찍습니다. 앞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USB, CFD, 나스닥 지수 1봉입니다. 강하게 들어온 이 파란 선 정확하게 또 지지를 해주고 있으나 상당히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5일선을 이탈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긍정적인 그림은 그냥 옆으로 이렇게 계속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렸다 횡보해주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면 옆으로 횡보해준다고 하면 21선은 자연히 또 계속 올라오게 되고요. 만나는 지점에서 21선과 캔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으나 주식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수요일 장이 끝나고 발표 예정입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의 전망으로는 매출 203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37% 상승, 전분기 대비 12% 상승, 주당 순이익 EPS 4.59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704% 상승, 전분기 대비 24% 상승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실적을 갱신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일단 최고의 실적이니까 주가가 당연히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하지만 지난 3분기 실적의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34%, 매출 34%, EPS 50% 상승이었어요. 그런데 24년에 주가 상승률은 무려 50%잖아요. 3분기의 실적 대비해서 증가율이 줄게 나올 것 같은데 주가는 50% 미친듯이 내달렸다고요. 미래의 실적을 너무 많이 땡겨 쓴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계속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늘었지만 3분기 대비해서 성장의 폭은 살짝 둔화된 걸로 실적이 전망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 주가는 너무 과도하게 50% 과도하게 오버슈팅으로 미래를 가져다 쓴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어닝이 좋게 발표되더라도 주가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투심이 박살나면 21선을 맞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엔비디아의 어닝 발표를 좋을 것이라고 단순히 예상해서 엔비디아의 큰 금액을 베팅해야 될 때는 당연히 아니라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주식은 50%의 확률에 베팅해서는 안 됩니다. 엔비디아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제서야 엔비디아를 매수한다? 제 생각에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잃지 않다 보면 당연히 수익은 따라오는 것이니까요. 테슬라 프리장 살짝 좋지 않게 시작하고 있고요. TQ도 강하게 들어온 이 파란색 지지선에 약간 이탈하려는 흐름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긴장하셔야 되고요. 쏙슬은 강하게 들어온 이 빨간 선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장하셔야 되죠. 불주 만약에 오늘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불주는 참으로 오랜만에 1월달 이후 처음으로 21선을 이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죠? 불주는 더 이상 황제가 아닌 거죠. 불주 죄인으로 강등이 되는 거죠. 불주 죄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 거는 보이지도 않는 여기 차트에 보이지도 않는 이 낮은 가격에서 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공포의 매수가 중요한 것이고요. 공포의 낮은 단가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 상당히 좋지가 않네요. 5일선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마라도 우리가 어제 그저께 산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샀기 때문에 아직도 큰 수익권이니까 조금만 버텨보고는 있으나 이쯤에서 약간의 최근에 급하게 따라잡으면서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하셨다면 약간의 수익 실현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니까요. 숏의 보조지표 폭스 S 같은 경우는 스톡캐스틱이 벌써부터 K값이 D값을 터치했네요. 상당히 좋지 않아요. 상당히 좀 긴장되는 순간이고요. SQ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상방으로 돌렸지만 21선을 벌써 터치하는 모습, 21선이 좀 저항으로 작용해주고 좀 더 이 롱의 시기가 길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띄움전사의 일간 수매수는 SQQ가 21선에 닿았는데 SQQ를 매수하고 있네요. 전부 다 SQ를 매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 선택이 또 반대로 가서 조금만 더 조정을 뒤로 밀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YINN 중국 3배죠. 중국이 조금 반등해주려는 그런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 단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72고요. 오늘은 코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게 있습니다. 도미넌스가 뭐냐면 암호화폐 마켓에서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대비 해당 코인의 시가총액의 비율, 한마디로 전체 코인의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기에서 도미넌스가 더 상승할 경우에 알트코인은 하락하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시장의 파이를 다 가져가니까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비트코인의 상승기에서 도미넌스가 횡보할 때 알트코인은 약하게 상승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기에서 도미넌스가 하락할 때는 알트코인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어떻죠? 비트코인이 상승기잖아요. 비트코인의 상승기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고 있어요. 뭐죠? 알트코인의 상승. 그래서 요즘에 알트코인들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100% 200% 오르고 하잖아요. 이더리움도 약간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이더리움이 상승하고 알트코인이 상승하죠. 현재 이 부분이고요.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 김치코인, 듣도 보도 못한 김치코인이 상승하고요. 그리고 상패되고요. 하락은 역순이고요. 그래서 항상 코인을 투자할 때는 알트코인도 당연히 좋지만 알트코인은 급등할 때만 단타로 대응하시는 게 좋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큰 비중으로 매집하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과도한 금액으로 베팅하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매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트코인의 경우. 하지만 소액이라면 지금도 알트에 가능한 상황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재 비트코인은 이날 상당히 또 조정을 보여주다가 제가 그어드린 상방 추세선 지지라인에 정확히 또 터치를 하고 약간의 횡보를 보여주고 오늘은 좋지 않은 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반드시 상방 추세선을 지지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만 해준다고 하면 저는 홀딩 할 거고요. 지지를 못해주면 일부 분할 매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더리움 차트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장기 상방 저항선에 어제 딱 터치를 하고 정확하게 또 안으로 들어왔네요. 오늘도 터치를 하고 또 정확하게 안으로 들어왔고요. 굉장히 강한 저항선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죠?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명확하게 아니다. 좀 더 조정이 온다고 하면 여기까지 조정이 당연히 올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면 추가 매수는 이쯤에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래도 제가 차트를 못 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어드린 추세선과 지지선과 저항선과 이런 걸 다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출처 미상 암흑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인으로 돈을 잃어. 돈이 없는 건 무서운 게 아니야. 진짜 무서운 건 힘들게 노동으로 돈 버는 게 이제 안 된다는 거. 그게 제일 무서워. 코인으로 수백 프로를 벌어서 하루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따면 너무나 좋죠. 하지만 수백만 원씩 잃을 수도 있습니다. 코인에 너무 전 재산을 다 올인하지 마세요. 많이 딴 만큼 순식간에 많이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큰 돈은 어쨌든 초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나스닥, 코인은 그보다는 조금 작은 돈으로, 왜냐면 24년 코인의 해니까 어쨌든 시장에는 붙어 있어야 되니 코인은 조금 더 나스닥보단 작게,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작은 돈은 국장의 단타, 왜냐면 국장은 장기 박스권이니까. 투자자들이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히 치유된다. 피터린치고요. 주식이라는 것은 파도입니다. 썰물이 오면 밀물이 오고요. 밀물이 오면 썰물이 옵니다. 우리는 적절한 썰물일 때 저점 매수를 꾸준히 진행하시고 밀물일 때 약간의 분할 매도를 실시하면서
그렇게 계속 수익을 누적시켜 나가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열리는 장 잘 대응하시고요. 그럼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